And they don't even need that validation. They're that big of a group. That's right. They're like, we stand on our Also, yes, most you're right. They're probably like, I don't popular- really need a Grammy. We're BTS. They were there. In fact, I would argue that maybe BTS was used a little bit by the Grammys over the years. Yes, they have been nominated. They were kind of put throughout the show, not just like one performance. They were kind of used throughout an entire show because they knew the viewers will stick through it. And in fact, it worked. BTS のために用意されたであろうこの部門みたいなものを蹴るというのはなかなかの個人的にはすごいなとは思いますけど BTS가 그래미에 등을 돌린 뒤 정작 밤잠을 설치고 있는 건 BTS가 아니라 미국 쪽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상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백억 원을 쥔 광고주들과 방송사입니다. 7명이 시상식 하나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을 뿐인데 그 여파로 수백억 원대의 손실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30초에 20억 원이 넘던 광고 자리의 값이 흔들리고 여기에 그래미를 사들인 미디어 공룡 디즈니까지 얽혀 있는데요. 도대체 BTS 한 팀이 빠진 게 어떻게 이런 액수로 번지는 걸까요? 그 계산은 지금 미국 광고 시장에서 돌고 있는 숫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의 대형 시상식은 광고로 먹고 삽니다. 그래미 같은 무대의 황금 시간대 광고는 30초에 우리 돈 20억 원을 넘길 정도인데요. 이 값은 철저히 시청률에 따라 매겨집니다. 사람이 덜 보면 값이 깎이고 광고주는 환불이나 할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시청률을 끌어올려준 대표적인 카드가 바로 BTS였습니다. 이들이 빠질 경우 광고 단가 하락에 수억 회씩 나오던 온라인 영상 조회수, 그리고 시상식을 보려고 새로 가입하던 스트리밍 이용자까지 한꺼번에 사라지는데요. 이걸 다 더한 직간접 손실 규모가 우리 돈으로 660억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건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업계의 추정치입니다. 여기서 가장 난처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얼마 전 50년 넘게 그래미를 방송해 온 CBS를 제치고 2027년부터 10년간의 중계권을 따냈습니다. 여기에 들인 돈이 5억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방송이 바로 내년 2월 7일, 이번 69회 그래미인데요. 디즈니의 계산은 분명했습니다. 전 세계 젊은 세대와 K-팝 팬들을 자기들 스트리밍 서비스로 끌어오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BTS였으니까요. 그런데 10년 계약에 첫 단추를 끼우는 바로 그 해에 그 카드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큰 돈을 낸 광고주와 방송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이들이 손해를 본 만큼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에 책임을 묻기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거 골든 글로브도 논란 끝에 광고주들이 등을 돌리며 시상식 자체가 휘청였던 전례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태를 지켜보며 긴장한 곳이 그래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음악 전문지 빌보드가 내놓은 분석 때문인데요. 빌보드는 이번 결정이 그래미 한 곳을 향한 불만이 아니라 서구 시상식들이 그동안 K-팝을 다뤄온 방식 전체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BTS는 이 영화를 전에 본 적이 있고 그 결말도 알고 있다. 이미 똑같은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고 극장에서 미리 걸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전에 봤다는 그 영화는 무엇이었을까요? 2018년 BTS의 뮤직비디오 하나가 공개 24시간 만에 4,59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당시 유튜브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미 서구 정상급 팝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이듬해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후보가 발표됐을 때 BTS는 올해의 뮤직비디오에도 베스트 팝 부문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해 이 시상식은 베스트 K-팝이라는 새 부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BTS에게 그 상을 줬습니다. 당시 빌보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장 큰 화제를 일으킨 뮤직비디오가 왜 정작 중심 부문에는 오르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이들이 마침내 인정받은 자리는 기존의 중심 무대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별도의 공간이었는가? 빌보드는 이걸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서구 음악계에는 기존 건물을 넓히는 대신 옆에 부속 건물을 새로 짓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K-팝이 정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옆에 전용 출입구를 하나 만들어준 셈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한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도 빌보드 뮤직 어워드도 앞다투어 K-팝 부문을 만들었으니까요. 심지어 전곡을 영어로 부르고 서구 가수들과 협업한 노래마저 K-팝 부문 후보로만 오르는 기묘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번 아시아 부문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해외의 한 음악 분석가는 이 상의 성격을 아주 냉정하게 짚었는데요. BTS is boycotting the Grammys, and I think it's a great move for K-pop and Asian musicians as a whole. It's a bold move that will inspire other Asian artists to reconsider whether US music industry approval really matters. Here's why. Recently, BTS announced that they will not submit their music, including their latest album Arirang, for the 2027 Grammys. This has been seen as a protest against the Grammys' newly created award, Best Asian Pop Music Performance, for songs that include meaningful use of Asian languages.
This will include K-pop, J-pop, and C-pop. On the surface, the move seems like a win for diversity, but it can also be seen as restricting Asian artists in their own box. The Grammy CEO responded to the BTS boycott. While Asian artists can submit in many categories, chances are they'd win the Asian one. Is the Asian pop win more like a consolation prize? BTS is one of the biggest music acts in the world, with a massive fandom and global sellout tours. Arirang topped the US Billboard album charts for 2 weeks, a new record for South Korean artists. History has shown it is tough for non-English music to win major Grammys. BTS has been nominated 5 times but has never won. The Grammys are decided by industry voters, not the public. By skipping the Grammys, BTS could be seen as taking a stance on equality for K-pop and fellow Asian musicians. 이 분석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양성의 승리 같지만 사실은 아시아 가수들을 자기들만의 칸에 가두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시아 부문에서는 어차피 이길 가능성이 크니 그 수상은 결국 위로상에 가까운 것 아니냐고 말이죠. 게다가 그래미는 대중이 아니라 업계 투표인단이 정하는 상이라 비영어권 음악이 본상을 받기는 역사적으로 늘 어려웠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미국 방송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방송의 진행자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서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I respect this move by BTS. Yeah, me too. I mean, because clearly they would win if this new category is something Right. that they were Yes. throwing their music into. They're saying, you know what? No, respect us on a broader level. That's right. Because our music appeals to To everyone. everybody, the artistry Yeah. is there, the So musicality true. is there, and we are as competitive as anybody else you'd put in the category. Right, and they don't even need that validation. They're that big of a group. That's right. They're like, we stand on our Also, yes, most you're right. They're probably like, popular I don't really need a Grammy. We're BTS. 이들이 짚은 건 간단했습니다. 그 부문의 음악을 냈다면 명백히 이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BTS는 됐고 우리를 더 넓은 자리에서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떤 후보와 붙여놔도 경쟁력이 있고 사실 그런 인정조차 필요 없을 만큼 큰 팀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긴장하는 건 그래미만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시상식들도 같은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BTS 없이도 우리가 세계 시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동안 시청률이 필요할 때마다 이들을 무대에 세워왔으니 그 답을 내놓기가 더 곤란해진 겁니다. 그런 와중에 팬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미의 공식 채널에서 BTS의 무대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라진 건 2개였습니다. 2021년의 다이너마이트 무대 그리고 이듬해의 버터 무대. 둘 다 이들이 그래미 무대에 직접 올라 전 세계에 생중계됐던 공연들인데요. 링크를 눌러도 영상 대신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안내만 떴습니다. 특히 버터 무대는 그래미 역사상 가장 많이 재생된 무대 중 하나로 꼽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조회수가 더 이상 드러나는 게 싫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참고로 같은 영상은 BTS 측 채널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라진 건 어디까지나 그래미가 관리하는 공간에서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 그래미의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전 BTS가 출품을 거부했을 때만 해도 그래미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회장이 직접 나서서 긴 해명을 내놨었는데요. 그렇게 발 빠르던 조직이 이번 영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자료를 정리하다 함께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보복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하필 그 시점이 출품 거부 선언 직후였다는 것, 그리고 묻는데도 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심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그래미가 침묵하는 사이 그 빈자리는 의혹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 현지에서도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 진행자는 지난 시상식들에서 BTS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되짚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What BTS is actually saying is, America, you are not the musical center of the universe. That's what they're saying. And what they're also saying is, Grammys, you need us more than we need you. When you take a look at the appearance of BTS in previous Grammys, they were there. In fact, I would argue that maybe BTS was used a little bit by the Grammys over the years. Yes, they have been nominated. They were kind of put throughout the show, not just like one performance. They were kind of used throughout an entire show because they knew the viewers will stick through it. And in fact, it worked. They have had billions of streams online because BTS was part of the show. So BTS is like, we're here. We are not just an Asian group. We are a global pop sensation. Yeah. And we deserve to be in the main category. So I think the bottom line for this is, you know, they have a song on their latest album, Arirang, and it's called Alien. And in fact, the entire impetus of this story is, like, you're saying, like, we're the aliens, like, we're the ones who are on the outside, we're other. We want to remind you, like, we don't need your validation, and a reminder that the sun rises in the east. 그가 짚은 건 무대의 위치였습니다.
BTS의 순서가 공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쇼 전반에 걸쳐 배치됐다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이들 때문에 끝까지 채널을 떠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계산은 통했고 덕분에 온라인 재생수는 수십억을 찍었습니다. 결국 상대신 시청률만 가져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BTS가 진짜 하려는 말은 미국, 당신들이 음악의 우주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나아가 그래미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쪽이 우리가 그래미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크다는 것이라고 말이죠. 미국 방송에서 미국인 진행자의 입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팬들이 던지는 질문도 정확히 같았습니다. 시청률이 필요할 땐 무대에 세워놓고 정작 상은 한 번도 주지 않았으며 이제는 그 무대의 기록마저 지웠느냐는 겁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서운함이 이번 일로 한꺼번에 터져나온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가장 진지하게 들여다본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아시아 부문은 K-팝뿐 아니라 일본의 J-팝, 중국의 C팝까지 함께 묶는 부문이라 일본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었던 건데요. 현지의 한 음악인은 이 사태를 길게 분석하며 이렇게 짚었습니다. ここからちょっと個人的に思った率直な感想や考えっていうのをお話しさせ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います。率直にこのことを見て、インスタグラムの発表などを見て思ったのは、いや、BTS は、やっぱりBTS らしく、信念の通った、で、ものすごく勇気のある決断だなっていうのを、めちゃめちゃ思いました。ね、何よりも、グラミー賞自体が、ずっと目標だったはずなんですよね。メンバーもことあるごとに、ユンギとかシュガとか J-HOPE が、グラミーを目標だっていうふうにも言われてたりとか、そういった中で、この、受賞できなかった今までの悔しさとかも本当にあったと思うんですよ。で、それがあるのにそれでも出ないって決めたことに本当に大きな意味を僕は感じました。しかもあれだけの影響力があるグループメンバーで個人のインスタグラムで全員で文章を投稿するってもう相当な思いがあったんだろうなと僕は思いましたね。で、そういう難しく勇気のある決断だなと思ったのと同時に、すごい彼ららしいなとも思ったんですけど、BTS って昔から自分たちがどう思うのか、何を信じるのかっていう自分たちの意思を音楽にしてきたグループだと僕は思ってるんですよ。なんか昔の作品から思い返すと、社会への違和感とか、それこそ周囲に流されずに自分らしく生きる、自分を愛することみたいなメッセージをたくさん僕らに届けてくれていた気がして、そういったBTS っていろんな時期によって音楽のジャンルとか音楽性は変わっても、根本の姿勢とかメッセージっていうのは僕は一貫しているように思うんですよね。だから今回の一連のグラミーの流れを見ても、賞を取るかどうかっていうよりかは、自分たちが何を発信するのか、どんなメッセージを届け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選んで行動しているように僕には見えますよね。だからこそこの過去の音楽やメッセージとも矛盾してないっていうか、彼ららしいなとものすごく思いました。と同時に最近のこの兵役から帰ってきてからの BTS の変化っていうところも僕は影響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最近の言動を見ていくと、どうもっともっと上に上がっていくか、売れ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より、どう長く続けるかっていうのをシフトしているように僕はすごく感じますね。で、と同時に、そんな BTS が率直に言うと、やっぱ僕好きだなっていうふうにも思って、自分がね、個人的にですけど、BTS を好きになった理由って、もともとというか今もなんですけど、世界一有名だから好きになっ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よね。彼らの音楽と人柄が好きなんですよ。だしその人柄あっての音楽っていうところがものすごく好きで、自分たちの信念やメッセージを良質な音楽、パフォーマンスに乗せて届けてくれるっていうところが好きだったんで、今回のね、決断も改めてこの BTS に最初に惹かれた瞬間っていうか、彼ららしさを個人的には매짝짜 간지마시네. 이 분석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지금 신설된 그 부문이라면 누가 봐도 BTS가 받을 상이었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팀이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BTS는 예전부터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음악에 담아온 팀이라 이번 결정도 그 음악들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나온 또 다른 해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부문 신설이 BTS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를 아주 쉬운 말로 풀어낸 대목이었는데요.
この BTS のですね、グラミー賞エントリー見送りと、事実上のボイコットな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ね、メディアの反応もありましたけど、局長的には今回、そのグラミーがアジア部門を新設したことによって、ただただ BTS にとっては痛手よなっていう、君たちはこうだからっていうのを用意されたような感じで、そら今回実質上のボイコット的な感じっていうのは理解できるかなというところですよね。いわゆるアジアで音楽を分けると、それは音楽というのはその国境とか関係ないんじゃないかと、やっぱりそういうコンセプトやと思うんですよね。そもそもバンタンってずっとそういうメッセージを送ってきたアーティスト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これをこのままいけば本人たちの歌手人生の中の意思もそうですけど、何よりも BTS が今までやってきた音楽との矛盾になってしまうと。だからこれからの歌手にとってはいいんですけど、その BTS の立ち位置からしたらやっぱり矛盾が起きてしまうと思うので、こうやって勇気を出してというか、絶対そう取れるであろう BTS のために用意されたであろうこの部門みたいなものを蹴るというのはなかなかの個人的にはすごいなとは思いますけど。 이 사람은 그래미의 조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이러니까 여기라며 자리를 하나 지정해 준 것처럼 느껴졌을 거라는 겁니다. 음악은 원래 국경과 상관없는 것인데 그 부문에 들어가는 순간 BTS가 지금껏 해온 음악과 모순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받을 게 확실한 상, 사실상 자기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을 거둬찬 이 선택이 대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목소리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일본 언론들의 태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단순히 한국 소식으로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들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확장했기 때문인데요. 한 매체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미를 거부한 BTS, 다른 K-팝은 따르지 않을까? 아시아 부문은 새로운 기회인가? 일본에도 던져진 선택. 질문은 이랬습니다. 이 부문은 일본 가수들에게도 그래미에 가까워질 새로운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가 하필 아시아라는 지역 이름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겁니다. 기회가 늘었다고 반길 것인가? 아니면 음악을 지역과 언어로 나누는 방식 자체의 위화감을 느낄 것인가? 결국 이 고민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내년 2월 그래미를 앞둔 아시아 음악계 전체의 것이 됐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7명이 시상식 한 곳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을 뿐인데 광고주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10년 계약을 맺은 방송사가 곤란해지고 다른 시상식들까지 자기들 과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무대, 영상까지 사라지자 미국 방송에서는 그동안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이번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음악계 전체가 같은 질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때는 그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무대가 이들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상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앞서 미국 방송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결국 이번 사태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음악의 중심이 더 이상 한 나라에만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을 바꿔놓은 팀이 다름 아닌 한국에서 나왔다는 것 말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한국 매체가 잘 다루지 않는 이런 외신들의 보도와 세계 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찾아서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쾌한 소식이든 냉정한 지적이든 보태거나 뺏지 않고 전하는 것. 그게 이 채널이 지키려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약속에 공감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클립이었습니다.